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내리는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네. 끌어내리는지 이제 따져봐야 하고 네. 민주당은 정권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네,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소나무당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조기 퇴진인데 조기 퇴진이다. 1년 한 조기 퇴진이라고. 1년 안에 조기 퇴진하겠다. 방법 다 있어요, 저희는. 방법까지 다 있다. 아니, 방법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아니 제가 오늘 그 뉴탐사 강진구 기자랑 같이 윤석열 범죄 설명회를 했는데 예. 이 강진구 기자는 청담동 술자리 완벽하게 다 잡았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그 다 조작날조 범죄라는 게 다 들어갔고요. 제가 JWPC를 다 브리핑했는데 누가 봐도 10분이면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뭐 우리 노영희 변호사 국회 들어가서 아니 대정부 질의할 때 그냥 피치 쏴버리는 거예요. 총리나 이 법무장관 왔을 때 청담동 이 조작날조 사건, 태블릿 조작날조 사건 그건 아마 입도 못 열 거고요. 그 정도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몇 천만 명이 다 이거 범죄자구나. 그러면 그냥 그날 한 200명 둘러싸가지고 용산 둘러싸서 내보낼 수도 있다. 예. 예, 저희는 뭐 그런 방법도 쓸 겁니다. 저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나와서 국회 입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게 되면 그분이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 이 상황이 무엇이 문제인지 특히 대통령과 이 한동훈 간의 역학관계 또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집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와 분석력과 그 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멍청하게 그냥 국회의원들 바보처럼 맨날 한동훈이 말장난하는데 넘어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어질 것이고요. 이제 조근조근히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변희재 대표하고 정철성 변호사 나왔고 강진구 기자하고 요새 예. 강진구 기자 나와서 했는데 저게 이제 중대범죄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수대를 전국적으로 하면서 해야죠. 오늘 서울에서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예. 이제 목포, 뭐 광주, 대구, 부산에서 이제 좀 큰 장소 빌려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는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하겠다. 예, 총리 앞에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네.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변희재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사위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의도를 종횡무진하고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회는 나머지 299명 의원이 아니라 변 대표만 쫓아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단적으로 아예 배제를 시켜서 변 대표 하는 건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극단적으로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영희 변호사, 뭐 소영길 다 뭐 저희 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있습니다. 투명인간을 만들려 그래도 스크럼을 짜시는 거지. 우리가 스크럼 짜서 네. 임세윤까지 같이 활동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보고 싶어요, 솔직히. 노영희 변호사, 변희재 대표 그리고 손혜원 의원 뭐 다른 분들까지 국회에 들어가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쟁쟁한 다 분들 같이, 박은정 예. 변호사 이런 분들도 검사죠. 이분도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말로 느낌상으로는 여성이 정말로 결기를 가지고 절절히 국민들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약간 연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야 22대 국회 대한민국 정말로 엄청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22대 총선 국회 개원하고 난 뒤에는 상상 못하는 일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세현 소장께 여쭤보면 네. 자, 민주당은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주도권 뺏겨서 민주당 몰빵하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이제 소나무당도 스멀스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노영희, 변희재 그리고 손혜원 의원 딱 앞장 세워서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네. 임세윤이가 들어왔어야 돼요. 소나무당에. 그러면 이제 비례 5번은 무조건 되거든요. 예. 아니면 제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아유, 이제는 5명만 무조건 보내주시면 돼요. 임세윤이 얼마나 투쟁력이 강하고 얼마나 올바른 사람입니까? 저는 이번에 임세윤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으면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다. 모든 지지하는 분들이 임세윤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몰빵을 해줄 수 있다. 비례는. 저는 그 생각이 근데 소나무당 뭐 저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분은 민주당에서 뭐 20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간 거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본인이 이번에는 좀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결정을 내렸어야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그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집을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 저는 다른 쪽에서 이제 같이 뭐 연합해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도울 거고, 사실 좀 답답했던 면이 그 전에 예전에 그 제가 청원을 올렸던 게 있습니다. 그 국회 법사위에 변희재 대표를 증인으로 해주세요라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원이 달성이 돼서 사실 검토가 다 됐는데 결국은 이게 법사위에서 이렇게 논의조차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모습을 보고 싶었냐면, 그때 변 대표가 나가서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하든 증인으로 가서 뭐 이야기를 하든, 그래서 한동훈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뭐 국회에서 좀 역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 대표님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만약에 비례에서 이번이 당선이 된다면 그때 하지 못했던 걸 얼마나 또 막 날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5만 명이 네. 서명해가지고 간 부분을 맞아요. 네. 그냥 민주당 법사위가 무시해버렸는데, 그때 그렇죠. 제가 증인으로 돼서 가서 한동 붙었으면 제가 출마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예. 끝났을 텐데 안 해주니까 이제 제가 법사위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임시현 소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요, 민주당에 남아 있어야 한다. 왜 소나무당에 가느냐, 이런 얘기 계속 올려주시고요. 하여튼 뭐 이런 말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민주당이든 뭐 소나무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열심히 활동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임시현 소장에게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임시현 소장이 실제 경선까지만 갔으면 지금 관악을 해서 여기 지금 뭐 나오지도 못할 만큼 힘들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왜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쓰면서 민주적으로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비판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안진걸 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정말로 민주당은 한계가 많다. 민주당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 많이 했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임시현 소장은 그래도 민주당은 지켜야 되겠다. 내가 20년 동안 한 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어쨌든 도구로 지금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뭐 몸집이 무겁고 뭐 속도가 빠르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조국 혁신당도 없었고요, 뭐 소나무당도 없었고, 어쨌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했었기 때문에 밉든 싫든 어쨌든 도구로, 윤석열을 때려잡는 도구로는 어쨌든 야당이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제가 크게 분란은 안 일으켰죠. 네. 근데 네. 여러분이 민주당을 자꾸 이렇게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올해 이제 구조가 좀 있고 민주당은 좀 점잖게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의원님들 다 여러 가지 또 사정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운영하다 보면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렇게 신생 정당이나 우리 같이 그냥 몸 가볍게 나가서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우리들한테 맡겨놓으시고, 민주당은 또 나름대로 조직을 갖춰가지고 또 고급스럽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역할 분담이 네, 각각 역할 분담이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요. 또 색깔도 달라야 하지만 지향도 달라야 국민들에게 선택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거대 양당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국민 이 복잡한 세상 헤쳐나가고 정치가 우리 삶을 개선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정당이 함께 경쟁하고 그리고 설득 논리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정당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비켜갔는데요. 탄핵을 내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200석 넘어서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역풍이 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변 대표? 아니 지금 최상병 사건에서 지금 다 연장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호주 대사 문제도. 네. 이 자체가 뭐 사실 탄핵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탄핵감이죠. 마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사실상 미국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사법방해 사건인데, 근데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냐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그렇죠. 양평 사건부터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를 한 특검 테이블, 김종대 선배가 자주 얘기하는 범야권 특검 테이블을 올려가지고 우린 태블릿 들고 나가고 청담동 들고 나가고 다 각자 양평 뭐 다 들고 나가서 하면 특검이 10개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체 양명지를 해야죠. 그렇죠. 이체 그럼 양명지. 특검이 10개 나오면 그게 탄핵으로 안 갈 수가 있네. 그러면 탄핵선 했을 때 무리하다고 누가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네. 범죄 10건을 가지고 특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역풍을 우려한다? 그래서 이거는 역풍을 우려할 선은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